친석계가 또 룰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들이 난리치는 이유가 있는데 해당 부분 자세하게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석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권역별 합동연설의 실시 전 당원 투표가 끝나버리는 체계를 지적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4일 SNS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투표자들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서미어 후보도 이날 SNS에 합동연설 전 깜깜이 투표로는 당원 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며 대안이 절실하다고 썼고 김용 후보도 같은 의미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들이 유리하면 기존 룰을 바꾸려고 안 하겠죠. 아마 비공표 여조를 굉장히 돌릴 텐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저러는 이유는 일단 조직을 이용해서 신규 유입한 당원들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충청의 경우 신규 증가된 권리당원이 7만이었는데 이 중 1만만 투표를 했죠. 지들 조직이 지금 스스로 망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 어이가 없습니다. 네, 최근 노사모 분들의 대거 지지 움직임도 그렇고 점점 정청래 후보의 기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전국적인 이슈는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저는 이거 심각할 정도로 공작이 너무 강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질까 걱정인데 관련해 오늘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렇겠죠.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과세를 해서 수요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 변동성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종부세가 도입된 게 참여정부 때부터였는데 종부세가 시장의 교정작용 역할, 즉 안정작용이라든지 교정작용 역할을 현저하게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가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가진 건데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못 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젠간 없어질 거야라는 자기 예언이 계속 실현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율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상충되는 거를 완화할 건가? 그래서 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강화는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거예요. 뭐냐면 초고가 주택부터 강하게 올리자. 그러면 수용성도 올라간다. 이걸 반대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고. 반대를 하면 부자 감세예요. 이건 일단.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다면 그러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종부세를 훨씬 더 강화하자. 그렇죠. 지금 2배가 아니라 5천만 원이 아니라 3배 올리고 매달 내게 하고. 아 이거 좀 위험한 생각. 제가 생각해 위험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소장님은 부족하다. 아니 좀 오해받으신다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그래 종부세 세게 올려. 초가도 시장이라는 게 당연히 강화해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종부세 다른 1주택에 대해서도 서서히 강화하는 거를 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야 이제 시장의 교정작용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지금 집권 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네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집값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는 예. 거니까 쉽게 집을 사지 않도록 네. 집을 보유하는 부담을 더 올리자. 그것이 세계적인 보유세 정도. 우리는 보유세가 너무 낮다. 너무 낮아서 자동차보다도 비율상 낮기 때문에 훨씬 낮죠. 너무 네. 쉽게 집을 사고 판다. 예. 그러니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행위고 예. 세금도 많이 부담돼야 하는 행위라는 걸 인식시키자. 그러려면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서양에서는 집을 그렇게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집은 그런 곳이 아니어서 일가구까지도 그렇게 각박하게 하면 이 수용성이 대단히 낮아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니야. 나 한 채인데 평생 집 한 채도 갖지 말란 말이야. 세금 이렇게 높여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이광수 대표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종부세 확 높여가지고 매달 만 원씩이다. 그랬더니 한문도 교수님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침착. 자, 한문도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부동산 정책은 항상 어느 정책을 한쪽으로 갔을 때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항상 대비가 있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비가 안 됐을 때에 구멍이 생기거나 미스가 정권이 생기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네. 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겪어봤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치고 주택가격 다 내리는 걸로 봤는데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6억 대출은 좀 위험하다. 중저가 이거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르잖아요. 그렇죠. 낮추려고 했는데.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두 분 말씀에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방향성 맞고. 현 시점에서 네, 그리고 그 스텝 종부세 바이로 강화도 맞는데 맞아요. 근데 스텝 어떻게 바이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스텝 바이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만약 10년 뒤에 맞추자 이러면 10년에 대한 대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10년. 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 정권이 10년을 가야지 10년 계획을 할 아니요. 텐데. 이거를 여야가 합해서 법으로 만들면 되지. 여야가 합의가 되나 그러면 이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이 보유세가 나오면 거래세가 나와야 돼요. 같이 취득세 분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은 거래세 얘기는 많이는 안 하세요.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항상 거래세를 5등으로 맞춰줘야 국민들이 우리 교수님은- 수용성이 높아져요. 우리 교수님은 거래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 왜 강화가 그렇습니까? 아니라 더 높여야 된다. 완화. 종부세나 완화. 이걸 보유세를 높이면 증세는 되잖아요. 네. 해외는 거래세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아 거래는 원활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집 살 때 편하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 높인 상태죠. 다들 선진국들이. 근데 그거에 맞춰서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거래가 원활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 시장에서 빠르게 돈다. 실제로 다 검증된 겁니다. 선진국들에서 더 된 거래- 거고 마지막에 월세는 더 중요한 높이고 건 거래세는 뭐냐면 낮추자. 우리가 초점이 자꾸 세금 쪽으로만 가는데 네. 공급에 대한 얘기가 같이 붙어야 돼요. 공급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좀 세금 이따 얘기부터 하기로 마무리하자면 이제 같이 하자, 이거죠. 거래세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성은 오케이. 근데 오케이요. 한만대 교수님은 거래세를 낮추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비싸고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고 이렇게 수시로 거래하면서 양도 차익을 얻는 나라가 없어요. 똘똘한 특- 한 채가 없구나. 예,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유세부터 올린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거래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조정하는 순간 어떤 신호를 주냐면 아 그래 또 돈 벌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완벽할 수 없겠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은 당연히 믿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반드시 잡아야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뉴 이재명 지지층입니다. 그들은 유시민, 김어준을 공격할 때는 두더지처럼 튀어나와 각종 멸칭으로 엄청난 화력을 쏟아내더니 막상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나오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을 받을 때는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정말 핵심 지지자였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반드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기 전 핵심 지지층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릅 댓글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